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은 참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얼마나 유익한 또 정보를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또 저희를 공부시켜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사례 먼저 제가 사연 소개 먼저 해도 될까요? 네. 네. 김준 선생님 그리고 신경과 박성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복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언제나 재미있고 유익하게 듣고 있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저는 38살 된 한인타운에 38살 한인타운에 있는 러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지난 4-5년 전부터 왼쪽 얼굴 눈 언저리에 경련이 자꾸 일어나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왼쪽 눈꼬리에서 살짝 그러다가 말다 하더니 이제는 한 번 시작하면 여러 시간 계속해서 눈 언저리가 움실 해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특히 사람을 만날 때면 더더욱 심해져서 아주 당황하게 됩니다. 침도 맞아보고 여러 가지 약도 써보았는데 통 없어지질 않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이 눈 언저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걸 얼굴의 안면 떨림증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면 떨림증으로 영어로는 hemifacial spasm이라고 하는데 네. 헤미가 이제 보통 양쪽이 떨리지 않고요. 한쪽이 거의 99.9%에서 한쪽이 떨려요. 그러면 한쪽이라면 항상 매번 그 왼쪽이면 왼쪽만 네. 이런 식으로 떨리는 거죠. 네, 이상하게도 네. 왼쪽이 한 80%가 넘고요. 이상하게 오른쪽은 죽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런 질병들이 많아요. 우리 네. 헐피스로 인해 갖고 그 대상포진이 얼굴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눈 언저리에 잘 오고요. 그것도 거의 한 90%가 왼쪽 눈에 잘 와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는 이제 연구 대상인데 네네. 아직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한쪽 얼굴이 네. 특히 눈부터 시작해서 네네. 움찔움찔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힘든 떨림증이 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잠깐 경련이 일어나다가 이렇게 이러다 말겠지 하고 아마 방치해 두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증상이 나중에는 좀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럼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네. 힘들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위쪽 코 있는 쪽이라든지 네. 눈 언저리, 눈꼬리 있는 쪽에 이렇게 잠깐씩 이렇게 움찔움찔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네. 안 오는 사람은 물론 안 오겠지만 내가 볼 때는 한 50%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개중에 그것이 이제 점점 퍼져서 이마 쪽으로도 가고 또 이 광대뼈 쪽으로 내려오고 나중에 심해지면 뭐 입 언저리뿐 아니라 이 목 근육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목하고 얼굴 근육은 원래 같은 신경이 관장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목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심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셜리 굉장히 힘들고 아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네. 이렇게 안면 떨림증, 뭔가 눈부터 시작해서 네. 얼굴 또 이렇게 목까지 네. 연결이 된다면 네.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네.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이런 게 왜 오는 걸까요? 네. 원장님.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게 오는 사람들은 되게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많이 오는 거 사실이고, 네. 그런 분들이 훨씬 스트레스 안 받는 분보다 많은 게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 30여 년 프랙티스 하면서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훨씬 많더군요. 네. 그런데 그 오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조금 이제 인발브 되는 이야기인데 해부학적으로. 이제 우리 얼굴 안면 근육을 관장하는
신경이 우리가 이제 얼굴에 가장 중요한 신경 12개가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12개 중에서 얼굴의 감각 말고 얼굴 근육의 근육을 움직이는 거 우리가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은 아주 구분돼요. 네. 예, 그런데 운동신경은 이제 근육을 움직이는 거고 감각신경은 느낌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얼굴을 움직이는 근육은 우리가 12개 신경 중에서 7번 신경이라 그래요. 네. 근데 그것이 우리 뇌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그 뇌 안으로 가는 동맥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동맥 혈관이. 네네. 뇌도 이제 피를 받아서 이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동맥은 근데 우리가 실제로 수술할 때 들어가 보면은 아주 브라이트하게 빨갛고 탱탱하고 또 가만히 들어보면 욱신욱신 우리 맥박이 이렇게 움직여요. 오, 네. 자,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요 혈관이 동맥이 처음에는 탱탱하다가 약간 좀 밑으로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꽤 네. 돼요. 네네. 그러면 그 동맥이 그 옆으로 지나가던 신경 얼굴 움직이는 안면 운동신경을 건드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아, 그래서 동맥은 어떻게 해요? 동맥은 우리가 이렇게 맥박이 뛰잖아요. 그래서 이제 뇌 두개골 안에서 가까이 그 신경에 다가가게 되니까 신경을 팡팡 때려요. 이게 이게 움찔움찔하면서 맥박 뛰니까. 네. 그리고 탱탱하다 그랬죠. 네. 그 탱탱한 혈관이 신경줄을 팡팡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신경줄은 그 신경이 전깃줄이잖아요, 거의. 네네네. 전깃줄에서 누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름 같은 걸로 쌓여 있어요. 네. 모든 신경은 전깃줄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기름으로 쌓여 있는 것을 동맥혈관이 팡팡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 기름으로 쌓여 있는 부분이 뜯어져요. 네. 녹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벗겨지니까 그게 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전된 벗겨진 전깃줄 같은 거를 또 이 혈관이 또 팡팡 때려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자고 나거나 어떤 한 위치로 있다가 또 앉았을 때는 그 동맥하고 신경하고 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렇죠. 그럼 또 얼굴이 실룩실룩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어떻게 또 자세를 잘못하면은 그 딱 다 가지고 계속 팡팡 때리니까 또 움실움실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특정 다수로 네.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개 나이가 한 4, 50 들어가면서 많이 생겨요. 뭐 젊은 사람도 생기는데 네. 그 사람들은 우연치 않게 그 동맥하고 그 신경하고 원래부터 좀 가까웠던 거죠. 네. 근데 멀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대개 50 중반 혹은 40 중 요 정도 그때부터 이게 이제 잘 나오더라고요. 네. 네. 우리 원장님께서도 탱탱한 혈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사실 나이가 들면서도 원인이 있겠지만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혈관을 좀 이렇게 늘어뜨리는 그런 요소들도 작용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저 당뇨나 이 네. 고지혈증 또 우리 혈압 같은 것들은 네. 동맥을 늘어뜨린다기보다는 네네. 동맥을 이렇게 불규칙하게 그 내면을 좁게 만들죠. 아. 그게 중요한 거죠. 아, 네. 그러니까 특별히 뭐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그 신경으로 다가가지는 않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게 네. 조금 처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또 뭐 처진다기보다 뭐 좀 바뀐다고도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사람은 과학적으로는 24세 정도가 아주 최상기라 그래요. 최고로 좋은 상황 컨디션이고 네. 그 이후부터는 내리막길이라 그래요. 이제 그 조직을 인간 조직 같은 거를 다 이거 얼만큼 이렇게 일라스틱한지를 알기 위해서 네. 우리가 그 생리학에서 거기다가 이렇게 전기를 탁 이렇게 쏴가지고 얼만큼 그 조직이 확 오므라드느냐 그 속도가 얼만큼 오므라드느냐 하는 걸로 연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그 조직이 좋기 때문에 전기를 팡 때리면 확 오므라드는 속도가 빨라요. 네. 근데 24살부터
내리막길이에요. 네. 아니 요즘 100세 시대인데 24살 너무 빨리 저희가 사람마다 내리막길을- 많은 차이가 있죠. 예. 예, 우리 김주현 선생님 많이 좀 덜 그럴 거야 내가 볼 때. 예. 아멘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예, 들어가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그러면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약을 드시면 네. 좀 이렇게 잘 치유가 되는지. 약으로 되는가? 네. 네. 사실 안타깝게도 이 헤미페이셜 스패즘은 먹는 약으로 치유가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도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약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통증이나 경련에 쓰는 약들, 몸에 해가 없는 약들 복용하게 되면 네. 어떤 분들 한 20-30명에 한 명이나 될까요?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는 괜찮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소수죠. 소수예요. 네. 그러니까 경련약인데 경련약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세고 뭐 사람 망가뜨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네. 예, 그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약들이 요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약을 처음에 한번 시도하라고도 자주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사 같은 거 뭐 다른 치료 안 받고 그걸로 좀 편히 지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복용약 말고도 뭐 주사 효과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제 주사는 이제 잘 우리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이 보탁스 주사를 이제 네. 씁니다. 네네. 예. 보탁스는 이게 사실은 이제 맹독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그 테타누스 그 테타누스 균이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만드는 테타누스가 있는데 막 강직되는 몸이 강직되다가 죽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그 못 같은 거 소화가 안 된 거 상처에 닿거나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소위 뭐 테타누스 어릴 때 그거 예방 주사 다 맞춰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그 테타누스라는 이제 그 독이 있는데 그 독을 만드는 박테리아와 사촌이에요, 사촌. 네. 그래서 그거는 강직을 일으키고 아주 꽉 오므라들게 하는 화학 물질이고, 네. 그다음에 이 사촌인데 이 보탁스는 다른 그 박테리아인데 사촌이에요. 그래서 얘는 또 반대균을 만들어요. 균이 비슷한 모양, 비슷한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 형제예요. 네네네. 근데 이 보탁스균은 바출라이눔이라 그러는데 바출라이눔 박테리아는 완전히 축 늘어지게 하고 근육을 못 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죠. 네. 하나는 강직, 완전히 경련을 너무 심하게 해서 소위 그 강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팔다리를 굽히면 펼 수가 없어요. 너무 꽉 돼서. 네.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안 펴져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바출라이눔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일 수가 없이 축 처져 버려요. 그래서 그게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 얼굴 근육이 움직이니까 네. 예, 근육에 와 있는 신경 말단에 이제 같은 화학 물질이 나와서 그 근육에 닿으면 근육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네네. 움직이게 되는 건데 그 움직이는 거를 못하도록 그 운동신경의 그 말단을 한 2-3개월 죽여버려요. 그렇군요. 파괴시켜버려요. 네네. 다행히 네. 그것이 영구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위험하죠. 왜냐하면 네. 잘못 주사 맞으면 못 고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다행히 네. 바출라이눔 균이 만드는 그 탁신을 네. 40만 배, 뭐 50만 배, 뭐 100만 배 희석을 시킨 거거든요, 이게. 네. 근데 무지무지 맹독이에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맹독인데 이제 그걸 잘 사용하면 또 약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얼굴에 와 있는 그 신경, 운동신경 말단을 이제 근처에 주사를 놓으면 그 말단이 일단 임시로 파괴되면서 이제 근육이 이완되면서 움찔움찔하는 게 중단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거 다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게 3개월 반 안에 다시 신경 말단이 다시 회생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이 되기 때문에 한편은 좋은 것도 있는 반면에 왜냐하면 영구히 그렇게 돼버리면 주사 조금 잘못 맞으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3개월 안에 다시 돌아와서 죄송하게도 미안하게도 다시 움실움실 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우리 원장님께서도 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3개월 후에 다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하지만 제가 여기서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네, 있는데 말씀하세요. 그 균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할 일을 다 끝낸 건가요? 그러니까 균이 만드는 독소예요. 독소. 네. 균 아니에요. 아, 네네네. 균이 만드는 독소를 이제 요즘에 지네틱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다량 생산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 턱신이 그렇다면 네. 이렇게 몸에 남는 건지. 아니에요. 네. 우리 혈관이 다 흡수해 가지고 네. 오줌으로 다 나가버리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주사 효과가 아무래도 2, 3개월 또 길게는 어쩌면 4개월까지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그럼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네. 부작용이 없는지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이게 워낙에 희석을 많이 해서 네. 우리가 병 하나가 사실 굉장히 비싸요. 그거 한 2사람 맞을 수 있는데 그거 한 100병 정도 한꺼번에 맞으면 아마 조금 녹다운 될 거예요. 그 정도인데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특히 이게 그 보출라인um 이 탁신을 그 균이 음식에다 만들어갖고 모르고 먹었다가 숨도 못 쉬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제때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뭐 1년 정도 6개월 정도 이렇게 그 기계로 숨 쉬면서 있는 환자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의 탁신, 독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그냥 100만 배, 뭐 30만 배 이렇게 희석한 거기 때문에 뭐 웬만큼 많이 넣어도 뭐 30병 정도 아마 같이 한꺼번에 써도 아마 몸에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거예요. 문제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막 위험한 정도는 아닐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안전하도록 했죠.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저희도 복용약을 이렇게 먹다 보면 이제 그 복용량 수치가 높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보톡스 주사 같은 경우도 한 번 맞던 횟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내성이 생기지 않냐? 네네.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내성은 다른 게 아니고 이 톡신은 네. 들어가면은 신경 말단을 죽이는 능력은 그대로 있어요. 네. 다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면 어떤 이물질이 자꾸 들어오면 네. 거기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보출라인um 탁신 그 보탁스를 향해서 우리 항체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그게 빨리 만들어지고 어떤 분들은 적게 만들어져요. 네. 그래가지고 한 몇 년 맞다 보면 효과가 좀 떨어지고 3개월이 아니라 뭐 1개월 반 안에 빨리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뭐 사실은 습관성이나 뭐 내성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항체예요. 네네. 네, 네. 그럼 저희가 복용하는 약 또 이제 보톡스 얘기를 했는데요. 네. 혹시 안면 경련을 위해 또 다른 치료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하여튼 지금 이제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보톡스예요. 네. 보톡스 치료를 아주 그 경험 많은 의사가 지혜롭게 아주 정확한 위치에다가 또 정확한 양을 잘 맞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네. 참 자연 만물에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맹독을 그렇게 약으로 쓸 수 있도록 또 인간에게 또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약을 만들도록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이제 내성이 자꾸 생기고 이렇게 힘들게 되는 경우 어떤 분들은 또 보탁스를 뭐 맞을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 또 너무 오래 맞아서 잘 안 듣는 분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또 이제 주사 맞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은 주사가 너무 아파요. 네. 얼굴에는 안면 감각신경이 굉장히 짙게 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많이 아픈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그 수술 치료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직접
되게 이제 뒷골 쪽으로 어프로치 하는데 네. 그걸로 들어가서 그 이제 혈관하고 동맥하고 신경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물론 미리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MRI 같은 걸 찍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수술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혈관과 신경 사이에 스펀지 같은 거를 삽입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고정시켜요. 네네. 그러면 이제 신경이 팡팡 때려도 이제 더 이상 이제 경련이 안 일어나죠. 이렇게 들으면 간단한 수술이 아닐 것 같거든요. 무언가 이런 뇌 수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뇌 수술이에요. 아, 네. 네, 힘들 것 같죠? 네. 근데 이제 이 수술은 거의 지금 한 40년 넘을 거예요. USC의 그 제네타라는 교수님이 이걸 개발했는데 네. 효과가 굉장히 좋고 뭐 수술 잘 받으면 거의 100%예요. 근데 이게 뭐 뇌 수술인 거는 확실하죠.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귀 쪽으로 가까이 있으면 심지어는 이비인후과가 외과니까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신경외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시술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 수술이 아주 잘 정립이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네네. 뭐 심한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조절이 안 되거나 뭐 이런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수술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80 넘은 분도 제가 수술하고 너무 좋아서 네. 다 나았다 그러면서 그런 분도 제가 봤기 때문에 수술을 제가 꽤 자주 권합니다. 그러니까 주사 맞는 게 너무 아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권해서 수술 받기도 하는데 네.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취향이나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수술 받는 거 열려 있어요.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해요. 잘 정립됐고 네. 제가 볼 때는 뭐 외과 트레이닝을 잘 받은 의사라면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족도도 꽤 높고. 많이 높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참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네, 잘 네, 해야 네. 되는데 그런 질병이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뭐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셔서 네, 네. 고혈압이라든지 네, 네. 당뇨라든지 네, 네. 그런 분들도 수술을 권하실까요? 일반적으로 외과 선생님들이 80 넘으면 수술 잘 안 해줘요. 네. 예. 네. 예. 근데 내가 어떤 때는 저는 아주 심하게 안 좋거나 이럴 때 몸이 꽤 건강하시고 활달하시고 막 여러 가지 일에 임발부 되신 분들은 나는 90 넘은 분도 수술 보낸 적 있어요. 네. 네. 근데 뭐 이거는 본인하고 잘 의논하고 수술에 뭐 위험도가 없을 수는 없겠죠. 네네. 예. 근데 그런 것들 잘 디스커션해서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죠. 네. 그래서 딱 확신을 가지고 수술을 받으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나이가 아무래도 있으신 분들이 이런 안면떨림증에 더 걸리실 확률이 있지만 우리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다시 제가 사연을 보니까 네, 네. 38살이세요. 네, 젊죠 뭐. 그러면은 거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면 근데 뭐 이제 원래 이제 태어날 때 그 혈관과 그 신경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24세가 최고도이니까 그때부터 조금 내려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규명한 거지만은 네, 어떤 수치. 네. 상관없어요. 그거는 저 38세면은 뭐 청년이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수술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네. 그건 내가 볼 땐 그것도 혈관이 약간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러면 우선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얼른 우리 신경과 네. 치료를 먼저 네.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는 거를 권유해드리면 좋겠네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이제 보탁스 좀 시도해보고 네. 불만족스러우면은 뭐 얼마든지 수술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수술도 이렇게 일찍 하고 오랫동안 이제 그런 제발 안 증상이 하죠. 네. 제발 안 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3개월마다 네. 이 주사 맞으러 오는 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예약 딱 해놓고 이제 되도록이면 기다리지 않게 하고 잠깐 들려서 주사 맞는데 뭐 5분밖에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려요. 네. 주사 맞고 그냥 가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오늘 우리 박성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안면 떨림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의 말씀과 또 네. 우리 원장님께서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네, 좀 네.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네, 뭐 항상 하는 말인데요. 지금 이 얼굴 떨림증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뜬 소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얼굴 떨림증이 치매의 전조다, 중풍의 전조다, 이렇게 찔끔찔끔 움직이는 것들이 뇌에 무슨 큰 잘못이 있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그 한 가지 문제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아주 과학적으로 이렇게 의논하고 담대하게 치료받으신 것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얼굴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얼굴로 대면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스트레스 조금 있다고 얼굴이 실룩거리고 그러면은 본인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상당히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면 떨림증. 영어로는 Hemifacial spasm. spasm. 네. 네, 이 주제로 오늘 또 유익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